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 문제풀이는 일단 단원이 나누어져 있고 단원 안에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는 실전 문제만 풀어볼 생각이고요. 실전 문제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고 같이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즉, 다 풀어보진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빠뜨리고 가는 문제, 기본 문제라든지 실전 문제의 몇몇 문제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은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지 않았다면은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영상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제가 몇 번을 풀 거냐면요. 1번, 2번, 5번, 7번, 8번 이렇게 5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 푸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직 안 푼 사람들이라면은 그 문제를 먼저 풀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교재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교재를 사면은 제일 좋겠지만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자막으로 EBS 사이트를 띄워 드릴 텐데 거기 들어가면은 교재 PDF 파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강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이 1강에서는 윤리학의 분류 위주로 문제를 다뤄볼 텐데 자, 지금 잘 모르시겠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따라와도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생면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요, 사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고르라 이러면은 사실 갑은 별로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을만 읽어보고 풀어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단지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진짜로 을만 읽어도 문제가 풀어지는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을 한번 봅시다. 윤리학은 정보윤리, 환경윤리, 생명윤리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윤리도 하고 정보도 하고 윤리도 하고 환경도 하고 윤리도 하고 생명도 하는 거, 이건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간학문적 접근은 어떤 윤리학에서 쓰는 접근법인지 지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윤리와 같이 현대인의 삶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생님 90%이 윤리다, 95%이 윤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간학문적 접근에다가 문제의 해결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 그리고 뒤를 읽어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이론 윤리를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학문적 접근을 하고 이론 윤리를 적용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이거는 실천 규범 윤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실천 윤리의 특징 XYZ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의 제시를 강조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침 제시라는 거 여러분 낯설 수 있을 텐데 이 지침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해주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곳을 가르쳐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침 제시를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가치 지향이 됩니다. 왜 가치 지향이 되냐면요, 선생님이 가치 지향이라는 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가치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평가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선한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결국 선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치지향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침을 제시한다라는 뜻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천윤리는 가치지향적이었나요? 가치지향적이지 않았나요? 우리 윤리학의 분류를 생각해보면은 이론윤리와 실천윤리는 가치지향적이었고 메타윤리와 기술윤리는 가치중립적이었죠. 맞아요. 가치지향적입니다. 자, X축이 즉 가치지향적인 성격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니은, 디귿, 미음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정도. 가치 중립적인 기술, 이건 누가 하는 거였죠? 기술윤리가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Y축은 실천윤리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Y축은 얼마나 앞에 있나 뒤에 있나면요. 낮음이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 디귿과 미음 중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Z,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동하는가와 같은 당위적인 규범 제시를 강조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천윤리의 원래 이름은 실천규범윤리죠. 당연히 규범 제시를 강조하는 정도는 높겠죠. Z축은 위아래입니다. 높으니까 위에 있는 것. 그렇다면은 바로 이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결국 을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우리는 답만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값도 한번 무슨 윤리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과 같은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끝났죠? 이거는 기술윤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을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학습을 위해서 문제를 풀이할 때 진짜로 을만 보고 끝내고 이러시지 마시고 시험 상황에서 실전에서 혹시 시간이 모자랄 때는 이런 기술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 선생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지식을 쌓을 때는 꼭 둘 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위에 표시를 해두면서 하면 좋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야 된다. 용어의 의미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결국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어요. 선하다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용어의 의미를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대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서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뭐였죠? 바로 메타윤리학이었습니다. 자, 을은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학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된다. 윤리학은 이런 물음에 답하면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요거 여러분 조금 잘 봅시다. 핵심 키워드는 사실 요 문장인데, 자,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경솔하신 분들은 이 문제 해결이라는 말만 보고 이거 실천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왜 틀리게 되냐면은 선생님이 이론윤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론윤리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자, 근데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실천윤리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낚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실천윤리 아까 방금 1번에서 수업을 할 때도 문제 해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죠. 앞에 가난문적 접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실천윤리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즉 이것은 실천윤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옳고 그름, 인생에서의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천윤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분야인지 어떤 상황인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보니까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환경에서 다른 정보에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타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생에서 결국 모든 상황에서죠. 모든 상황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이냐, 지금 이런 거를, 즉 모든 상황에서의 선과 악, 타인에 대한 행동 등을 탐구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라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은 보편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보편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론 규범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는 맞고 이론은 아닌 거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되는가. 이 당위의 형식이라는 말은, 당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데, 첫 시간에 배웠었죠. 자, 이렇게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은 결국 가치 지향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옳은 게 뭔지를 알려주니까 가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지향적인 도덕 원리의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 이론윤리의 역할이고 메타윤리의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윤리는 아니요 라고 할 거고 이론윤리는 예라고 하겠네요. 그 다음 윤리학은 행위나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되는가. 메타윤리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서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지죠. 그래서 이것도 메타윤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역시 이론윤리가 하는 일이 되겠네요. 자,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되는가? 언어 분석, 메타윤리의 역할 맞다, 그쵸? O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론윤리는 언어 분석을 하지 않으니까 X.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OX 조합이니까 정답은 역시 또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윤리학은 경험에 근거해 도덕적 관행을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주어야 되는가? 자, 관행을 묘사하는 것. 관행이라는 것은 관습,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자, 관행을 묘사하는 것. 경험에 근거해서. 경험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겪어본 일을 그냥 묘사한다, 이 말입니다. 평가를 한다는 말 없죠? 요거는 기술윤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XX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덕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메타윤리는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이론윤리도 이론의 정립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이론윤리에서 1차적 관심은 이론의 정립이니까. 그래서 5번도 XX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꼭 여러분들 까다롭게 하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인 순서도 문제입니다. 순서도를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갑을 보시겠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 개인의 생활, 구조와 기능 속에서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서 과학적으로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네요. 과학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같은 말로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 기술윤리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을은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이 분석되어야 된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메타윤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갑은 기술윤리고 을은 메타윤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A. 요 A라는 거는 여러분 B랑 다른 점이 뭡니까? 여기 아니요라는 가지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라는 가지가 없다는 것은 이 A에는 결국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A에는 갑과 을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기억.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가 배운 윤리 중에 규범윤리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천이 들어가는. 자, A에는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윤리도 아니고 메타윤리도 아닌 게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기읍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기술윤리에는 예라고 되어 있고 메타윤리에는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갑은 맞는데 을은 아닌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오가 을로 가고 있다는 거. 섣불리 판단하셔서 갑만 맞다 그러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을도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묘사에 주력해야 되는가. 자, 메타윤리도 객관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윤리는 도덕적 현상을 따지지는 않죠. 즉 B 같은 경우는 기술윤리, 갑은 맞는 말이고 을은 아닌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역시 B입니다. 윤리학은 도덕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되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건 아무래도 실천윤리의 입장에 가깝겠다. 그쵸?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게 되니까 디귿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C 같은 경우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얘가 을밖에 없습니다. 그쵸? 결국 이 C는 을에게서 맞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아직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빠르게 풀 수 없는 사람은 순서도 위에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푸세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고 천천히 푸는 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처음에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푸세요. 계속 풀다 보면은 여러분 꼭 어느샌가 적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지가 올 겁니다. 자, 윤리학은 도덕적 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가. 메타윤리의 두 가지 특성이 뭐였습니까?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한다.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됩니다. 니은, 리을이 몇 번이죠? 몇 번인지 지금 안 보이는데 아무튼 니은, 리을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 들어갈 적절한 답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 가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인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요령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알 수 있는 것만 해석을 해내면 돼요. 읽어보고 모르겠다 싶은 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기술은 인간 힘의 행사이며 동시에 인간 행위의 형식이다.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숙고되어야 하며 인간 힘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실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만 여러분이 잘 해석한다면은 이 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면은 인간 행위는 도덕적으로 숙고되어야 된다. 내 행동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도덕적으로 따져보자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힘을 행사할 때도 이 힘의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 도덕적으로 숙고해버려요. 힘의 행사도. 근데 힘의 행사가 결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가의 첫 번째 문장이 말하는 것은 기술을 행사할 때, 기술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기술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뭐가 있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해요. 즉 기술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윤리 혹시 이것과 관련된 용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바로 윤리적 공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리적 공백 뭐였습니까? 선생님이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실천윤리 할 때 등장을 했었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윤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남자가 전통적인 윤리학을 넘어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대답에 대해 이 가의 입장에서 말하려면 윤리적 공백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A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한번 봅시다. 기술 발전으로 약화된 인간 중심주의적 전통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짱이고 오직 인간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술 발전으로 기술은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전통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기술이 인간의 삶을 위협받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나오죠? 기술을 도덕적으로 숙고해라라고. 그래서 기술을 윤리적으로 성찰해라. 이해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기술의 발달과 도덕적 숙고의 간격인 윤리적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썼던 말이 그대로 디귿에 나오네요.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리을. 기술에 대한 현 세대의 윤리적 판단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맞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데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환경은 파괴하지만 효율이 나니까 좋은 기술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환경을 파괴했어요. 근데 우리는 죽고 없어진다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은 우리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까? 파괴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현재의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미래 세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들이 주로 내세우는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원자력 발전 역시 우리 세대에는 짧게 봤을 때 당장은 사고가 안 난다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에너지나 이런 측면에서 효율을 가져다 주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그 땅은 이제 몇십 년간 몇백 년간 못 쓰는 땅이 되니까 미래 세대가 손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당위, 리을 바로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을병의 윤리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않은이라는 거 나오면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사람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자고 인간의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차차 나중에 배우게 될 테니까 그대로 미루고요.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탐구할 때 주된 탐구 과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우선 갑 한번 봅시다. 인간 배아를 이용한 실험이 국가 전체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답니다. 그리고 도덕적 현상과 문제를 파악해서 사실적으로 기술하겠대요, 여러분. 자, 용어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를 파악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사실적으로 기술하겠답니다. 이 갑은 기술윤리적인 측면에서 탐구를 하고 싶어하네요. 그 다음 을 한번 봅시다.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겠답니다. 배아에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겠대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편적 규범 원리를 실제적인 윤리 문제 해결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보편적인 규범 원리도 탐구를 하고 실제 윤리 문제의 해결에 활용도 하겠답니다. 보편적 규범의 원리는 이론윤리고 윤리 문제 해결은 실천윤리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을은 규범윤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병.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해 옳은가 그른가 같은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겠답니다. 자, 이거는 메타윤리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은 다 나왔습니다. 봅시다. 자, 갑은 도덕적 쟁점에 대한 사실적 반응을 사회적 반응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겠다. 기술윤리의 역할 맞습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을은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쵸? 이론규범윤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맞죠? 그 다음 도덕적 진술에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메타윤리의 역할 맞습니다. 그 다음 갑은 기술윤리는 을과 달리 규범윤리와 달리 규범적 이론의 적용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뀌었다. 그쵸? 기술윤리는 규범적 이론의 적용을 중시하지 않아요. 규범적 이론의 적용을 중시하는 건 규범윤리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을은 갑과 달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을은 병과 달리 도덕적 언어 분석보다
도덕 원리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변과 달리 도덕적 언어 분석보다 도덕 원리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중시한다. 규범 윤리는 메타 윤리보다 언어 분석보다 원리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1강이 끝나자마자 교과 진도가 끝나자마자 푼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조금 교과 진도와 차이를 둔 거는 여러분에게 잊혀질 무렵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옛날에 배웠던 거 떠올리고 해보라는 의도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 강의는 이쯤으로 하고 문제풀이 강의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윤리이론 2강 문제를 풀어볼 텐데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역시 실전 문제만 풀이를 할 거고요. 실전 문제도 다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여러분은 실전 문제를 다 풀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사할 수는 없지만 다음 문제풀이는 역시 다음 주의 마지막 차시는 이렇게 수능 특강 풀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2강의 실전 문제는 꼭 풀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항상 윤리는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이런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수업은 여러분이 예습을 해오고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꼭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분이든 수시를 준비하는 분이든 수능은 여러분이 절대 포기해가 안 되는 시험이고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수능과 연계율이 꽤나 높죠. 그래서 다른 문제지는 안 사더라도 이 수능 특강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사시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이 정상이 싫은 사람은 PDF 파일을 출력을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꼭 이 문제를 본인의 손으로 줄 그어가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